들어오시면 설명 좀 하고 그리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오케이 좀 써주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중일 엄마님 반갑습니다. 지금 5분 들어오셨네요. 좀 삐딱하죠, 화면이.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여기 혹시 이쪽에다가 그림 띄우는 거 하실 줄 예. 정희님 안녕하세요. 미연님, 서미영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다, 요 위쪽에다가 그림 띄우는 거 하는 거 하는 분 있으세요? 요건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막 찾아보다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이걸 안 해봐가지고. 반갑습니다. 중일 엄마님도 반갑습니다. 도움되는 강의 된다 그러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그림을 띄워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찾다 못 찾았어요. 잠깐만요. 조금 삐딱하죠? 이게 좀 잘 보이시나요? 아직도 그러네. 뭐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신가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 저희 집 어린이 사진이 막 나오네요. 조정이 잘 안, 이게 자꾸 제가 웹캠이 자꾸 조정이 안 돼가지고, 예, 일단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동하죠, 뭐. 자, 여러분, 혹시 그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혹시 연차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셨을까요? 내가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 이런 사항 있으시죠? 혹시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미연님도 반갑습니다. 아니면 제가 연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흩어드릴까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물어보실래요? 그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그게 나을까요? 여러분 한번 의견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냥 아예 궁금한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난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난지. 아이고 자꾸 이게 제 웹캠이 조정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제 잘 보인다. 됐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난영님 반갑습니다. 정환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연차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일단 간단히 제가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는 사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에 대해서. 연차는 여러분 뭐죠? 연차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 연차가 그 연차의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연차가 몇 종류가 있죠?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와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1년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랑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에 혹시 화면 띄우는 거 아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지금 화면을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단 제가 연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연차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연차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괜찮으시면 오케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연차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를 보고 할까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상에 있어요. 그죠? 근로기준법상에 있고, 제60조에 있는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개정이 2012년 2월 1일 날 됐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년간 80% 이상의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요, 우리 뭐가 있었어요? 주 44시간일 때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월차가 있었어요. 월차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쉴 수 있었죠. 그래서 1년 미만인 분들도 월차가 지급되니까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집안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주 몇 시간으로 바뀌었죠? 40시간으로 바뀌었죠. 주 40시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월차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월차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월차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분들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어쨌든 뭐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결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주 40시간이 되면서 1년 미만자에게도 한 달 만근할 때는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 달 만근 시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걸 또 언제 동안 사용을 할까요? 1년 동안. 1년 동안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입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연차가 한 개가 발생을 했겠죠. 그 한 개를 다음 해까지 쓰는 거예요. 다음에 언제까지 쓸까요? 정답 한번 좀 써보세요.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한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한번 답글 좀 달아봐 주세요. 자, 제가 써드릴게요. 2019년, 아이고, 잠깐만요. 네. 2019년 1월 1일 입사자가 한 달 만근했어요. 만근 시 2월 1일 예, 맞습니다.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요렇게 1년 미만은 그 발생일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이 2019년 1월 1일 입사한 사람이 이제 1년을 딱 만근을 했어요.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근을 했어요, 여러분. 만근 시 몇 개가 연차가 발생을 할 거야, 그러면? 2020년 1월 1일 날 몇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할까요? 써주실래요? 아시는 분? 15개. 맞아요. 연차가 15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요, 2017년 5월 30일 이전에는 연차가 잘하셨어요. 연차가 11개가 이미 발생했던 게 어떻게 됐었냐면 없어졌었어요. 왜냐면 15개 발생했으니까 그 11개 있었던 건 없애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2017년 5월 30일 이전에는 네, 안녕하세요. RAK님. 이제 인사는 안 할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자, 2019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 만근 시 2020년 1월 1일에 15개 연차 발생했다고 그랬죠. 연차 발생했어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15개 중에서 1년 미만에 1년 이전에 발생했던 11개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몇 개 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몇 개 갖고 사용할 수 있죠? 15개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를 다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1년 미만에 사용한 11개 연차 중에서 10개를 다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 15개 발생한 것 중에서 11개가 삭제가 되면 이 사람은 몇 개를 갖고 써야 되죠? 10개를 사용했다 그러면 15개 빼기 10개 하니까 몇 개죠? 5개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1년에 15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5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1개가 삭제되는 항목이 삭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2017년 5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15개 플러스 몇 개를 해야 될까요? 11개. 그래서 이분은 몇 개를 사용할 수 있죠? 1년 지나고 나서 1년 동안에 몇 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26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개 플러스 11개에서 26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창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얼굴 모르시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네, 이해되시죠? 이게 2017년 11월 28일 날 법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6개월 전이죠? 아, 얼굴이 좀 어둡죠? 이게 제가 집이 좀 어두운가 봐요. 네. 어쨌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 네, 이해되시죠?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서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개에서 뺀다. 이 부분을 2017년 1월 28일 날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6개월 전부터 해당이 돼요. 그래서 5월 30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5월 30일부터 입사하신 분들부터는 11개 플러스 15개에서 1년차 때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요. 모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법이 하나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아시는 분?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한 달 만근 시 다음 달에 발생을 하고 그걸 1년 동안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그걸 무슨 기준일까요? 발생일 기준이죠. 발생일 기준이죠. 근데 사용 기간은 1년이 맞아요. 예, 근데 2021 3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 써드릴게요. 네. 맞아요. 2021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는 발생일 기준으로 1년이었죠. 근데 이때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아님이 말씀하신 사용기간이 맞네요. 왜냐하면 이분이 2020년 3월
4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예전에 같으면은 요때부터 발생을 한 거니까 2020년 4월 1일 날 만약에 입사를 했으면 2020년 5월 1일에 연차가 한 개 발생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발생일 기준이니까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된 거예요. 아, 똑같네요. 4월 1일을 기준으로 들으니까 똑같네요. 예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사용했는데 3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사용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2020년 1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2월 1일 날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에 2021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 같은 경우에는 1년 기준이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1년이죠. 그럼 이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 이야기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소심하게 동그라미 쳐주셔도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연차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1년 미만의 연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는 1년 미만이요. 그거는 발생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은 2월 1일 날 첫 번째 연차가 발생하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다음에 1월 31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2020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2020년 4월 1일에 발생을 했으면 원래는 발생일 기준으로 하면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월 31일 기준이 돼야 되죠. 근데 이분이 입사일이 1월 1일이라면 그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해되시나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발생일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만약에 상세한 게 내용이 만약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연차 올려놓은 거 많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하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인 분들한테는 꼭 지급을 해야 되고요.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 지급이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기준이 우리 아파트가 자치관리라면 우리 아파트 기준인데요. 만약에 위탁사가 있다 그러면 위탁사 전체 직원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누구 걸 보고 해요, 여러분? 누구 걸 보고 하죠? 전임자 거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임자가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전임자는 천재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임자 걸 그대로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뭘 보고 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 좀 써주세요, 채팅창에. 우리가 뭘 보고 해야 될까요? 취자로 시작해요, 취자로. 취업 규칙. 우리가 취업 규칙에 따라서 연차를 지급을 해야 돼요. 취업 규칙의 연차가 맞아요. 좋은 날님 조금 늦게 치셨네요. 취업 규칙 맞아요. 취업 규칙인데 취업 규칙의 연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연차를 지급을 하셔야 돼요. 연차는 원래는 보통 무슨 임금으로 지급을 하죠, 여러분? 무슨 임금으로 지급을 하죠, 연차는? 평균 임금으로 할까요? 통상 임금으로 할까요, 여러분? 통상임금으로 하죠. 맞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죠. 제가 좀 너무 어둡다 그래서 일단 이거라도 켤까요? 이렇게 들고 할까? 근데
통상임금으로 보통은 그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취약규칙에 평균 임금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임금으로 하면 돼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임금으로 하면 되죠?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맞아요. 통상임금으로 원래는 해야 되지만 우리 취업규칙에 우리는 통상임금으로 주지 않고 통상임금이 뭘까요? 설명하려면 이것도 긴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통상임금은 뭐냐면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급여 중에는 여러 가지 수당이 있죠. 근데 기본급 있고 제수당 있고 식대 있고 상여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고정적 임금적이 아니고 뭐죠? 고정적 맞추시는 분 천재. 정기적, 일률적, 일률적입니다. 센트럴킴님 잘 맞추셨어요. 근데 이렇게 고정적이고 정기적이고 일률적, 이렇게 지급되는 급여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제수당하고 맞아요. 일류적. 삼류적. 삼류적 아니죠. 일률적이죠. 네. 그럼 여러분, 임금 중에 기본급하고 제수당 같은 거는 어떻게 주죠, 우리가? 고정적으로 주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죠. 그런데 식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고정적이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매달 똑같이 10만 원을 딱 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5,000원씩 하루에 5,000원씩 정해서 20일인 경우에는 5, 20 그리고 21일인 경우에는 10만 5천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고정적인가요? 아닌가요? 고정적이 아니죠. 그리고 일률적이라는 거는 또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냐면 기존 직원은 10만 원을 안 뺐어요. 그리고 관리 직원은 10만 원을 뺐어요. 이러면 일률적일까요? 이러면 또 일률적을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달은 주고 저달은 안 주고 이런 경우 있죠. 물론 식대는 그렇지 않지만 상여는 그렇게 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식대가 뭐 100%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단지 상황에 맞춰서 한번 노동부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식대나 상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간가산수당은 그러면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까요? OX 좀 해주세요. 야간가산수당.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 아니다. OX 좀 쳐보세요. 야간가산수당. 제가 채팅창 보고 있어요. 모르시나? X. O도 있으시고 안 들어가요. X. 네. 야간 가산수당이죠.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야간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은요,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격일제 근로자들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옛날에는 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W위탁사에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취업규칙에 적은 거예요. 야간가산수당을 포함한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격일제 근로자한테 훨씬 유리하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야간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야간가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평균임금을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그냥 그달 매달 주는 걸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요. 퇴직금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을 앞에 있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네, 3개월 앞에 지급일 기준으로 그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세요. 시간의 수당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평균 임금일 때는 만약에 3개월 내에 시간 미지급 미지급이란다. 이분이 근무를 많이 해서 시간의 수당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연차 수당 계산할 때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X. 네, 맞아요. 넣는다가 맞습니다. 예. 다시. 평균 임금일 때는 임금일 계산할 때 만약에 누가 3개월 그 안에 시간 외에 근무를 해서 시간의 수당이 들어갈 때는 산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고 이거는 퇴직금 같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내 안에 우리가 연차 지급일자 3개월 안에 발생하는 그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는 산입해서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1년 미만 퇴사자입니까? 1년 이후 퇴사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떤 소장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게 1년 미만 퇴사자인데 이분은 15개가 연차가 발생하는 줄 아셨대요. 그래서 11개는 물론이고 그 15개 있잖아요. 그거를 나눠서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5개 연차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Q&A 책자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이거 강의는 한 거 아시죠? 이거 한 두세 차례 제가 이 연차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실강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봐. 네. 네. 여러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1년 미만에도 1년 안 돼서 퇴사하는 경우도 연차 발생해요, 안 해요? 한 달에 몇 개씩 발생하죠? 한 개씩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1년 이상, 1년 미만 이렇게 연차가 2개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년 미만일 때도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 2020년 4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 3월 31일부터니까 4월 1일 날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발생일 기준 1년으로 이렇게 해서 3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요 밑에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요 위에다가 걸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를 하셨나요?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1개의 항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해서 없어지는 게 그 2017년 5월 29일 이전에는 없어졌고 2017년 5월 30일 이후에는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입사자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자주 여쭤보는 건데 언제 입사한 사람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2017년 5월 29일 입사자가 마음이 제일 힘드셨겠죠. 왜냐하면 연차 11개가 날라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선지급이냐 이게 정상지급이냐 라는 게 있습니다. 선지급은 여러분 뭘까요? 선지급 뭘까요? 선지급 뭘까요? 선지급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써보세요. 1년 이전에 지급하는 게 선지급일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없으면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연차는
네, 맞습니다. 1년 뒤에 연차가 발생을 하면은 그 15개가 발생하잖아요. 그 시점에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게 선지급이에요. 1년 안 됐는데 지급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아직 15개는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는 게 선지급이에요. 그럼 정상지급은 뭘까요, 여러분?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을 하죠. 그 15개를 1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사용하고 2년이 지나면은 미사용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지급하는 걸 정상지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급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이 안 됐는데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미리 그냥 15개 생겼으니까 줄게 이렇게 하면서 지급하는 게 선지급.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사용하고 2년 후에 지급하는 게 선지급, 정상지급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2년 후에 지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회계사님들은 이게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선지급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노동부에서는 지급은 선지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차를 수당은 받았지만 나는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못 쉬게 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쉬게 하고 대신에 연차 수당에서 그냥 차감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치고 원래 연차 수당을 줄 때는 하루에 5만 몇천 원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분한테는 연차 수당 마이너스 5만 몇천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는 연차는요 최종 내가 받아야 할 그 달에 지급된 월급을 그 전에 바로 지급된 월급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언제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연차를 줘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지, 이거 알면은 진짜 연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2019년 센트럴키는 거의 비슷하셨어요. 만약에 19년 1월 1일 입사자잖아요. 입사자면 2019년 12월 31일 날 1년이 되죠. 그러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죠. 그럼 언제 기준이냐면 2020년 12월 31일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2020년 12월 31일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최후에 발생한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계산 기준에 대해서는 인상 후 만약에 어떤 분들이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이 급여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그 연차다 그러면 2019년 월급으로 준다. 그리고 2020년 거다 그러면 2020년 월급으로 준다. 그러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최종 월급일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되시는 분은 좀 소심하게 여기다 X를 좀 쳐주세요. 이해? 되시죠? 네. 최종 월급, 내가 실제로 받아야 될 그 달에 발생할 월급을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일반 근로자냐 아니면 격일 근로자냐 이렇게 따지죠, 여러분. 일반 근로자는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 보통 8시간씩 근무하면 몇 시간 근무하죠? 몇 시간 월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죠. 209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격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월소정 근로시간이 365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연차를 구할 때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급여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209 이거는 월소정 근로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8. 이 8은 뭘까요? 8 뭔지 아시는 분? 8이 뭔지 아시는 분? 여기 209 급여 나누기 209 곱하기 8 곱하기 연차 개수 빼기 사용 개수. 이거 똑똑하시네요. 1근무 시간이에요. 맞아요. 1근무 시간이에요. 하루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9시부터 6시까지죠? 근데 우리 하루에 4시간을 근무를 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네. 하루에 4시간을 일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돼요. 8시간 일하면은 몇 시간 줘야 돼요? 1시간 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 점심시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365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우리 격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 서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365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365일 아니에요. 월 소정 근로시간이 365시간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네. 365시간 곱하기 12시간. 12시간 이건 뭘까요, 여러분? 12시간 이거 뭘까요? 맞아요. 하루 근무 시간이죠. 하루 근무 시간. 이 하루 12시간은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24를 2로 나눴잖아요. 이분은 하루 종일 근무하시긴 하는데 이분이 다음 날은 쉬잖아요. 그래서 하루 근무 시간은 12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맞아요. 격일 근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원천세 어떻게 내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세금은 어디에 포함해야 될까요? 세금은 어디다 포함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금은 급여에다 산입을 해야 되겠죠? 급여에 산입해서 원천세를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막 200만 원 이렇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급여 200만 원 넣으면은 갑자기 연천세가 확 엄청 뛰죠. 물론 나중에 환급받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우리 뭐 기전직원분이나 아니면 소장님들이 어떻겠어요? 너무 세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급여에 만약 산입을 안 했다. 그럼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이제 2월 되면 우리 곧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생각 안 나시죠? 연말정산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그래서 급여에 혹시 산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넣어서 세금을 떼도록 하세요. 이해되시죠? 예, 좋은날님은 연말정산이라고 아주 여만저산 급하셨어요. 정희님은 여만저산에 넣는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여만저산 여기에 드세요. 여만저산에 넣으세요. 재밌네요. 연말정산보다 이게 더 기억이 잘 남겠네요. 여만정산이. 자, 네. 그리고 퇴직금에 산입하는 걸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퇴직금에 산입하는 거는 어떻게 산입을 할까요? 1년 이후에 퇴직했을 때 우리 15개에 대해서 산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전정희님의 여만저산 기억하세요? 연말정산보다 이게 더 기억이 남으실 것 같아서 제가 퇴직금 산입을 하는데 15개에 대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퇴직했을 때 산입할까요? 안 합니다. 맞습니다. 산입 안 해요. 언제 산입을 할까요? 2년 플러스 1일일 때 퇴직금에 산입을 합니다. 15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나는 줬는데 산입을 안 해? 이 건방진 것들 이러면서 왜 산입을 여러분 안 할까요?
왜 산입을 안 할까요? 왜냐면 노동부는 너희가 선지급을 했든 안 했든 그런 거는 우리는 상관없어. 실질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서 그때 너희가 이거를 퇴직금을 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야. 연차를 줬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연차는 실질적으로 2년이 지나고 하루라도 더 근무를 했을 때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퇴직금에 산입하는 15개의 연차는 반드시 2년이고 하루라도 더 지나야지 퇴직금에 산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년 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선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선지급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노동부에서는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2년하고 하루 지난 다음에 집어넣으래요. 1년 퇴직 시에는 지금 안 해요. 퇴직금에다 산입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게 2년하고 하루라도 지났을 때 산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15개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2년 플러스 1일이라도 지났을 때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차를 안 줘야겠구나.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연차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연차 산입을 해서 계산하잖아요. 그거를 할 때 2년 플러스 1일이 지나야만 퇴직금에 산입이 된다는 거예요. 1년 이상 발생한 15개가. 오케이? 이해되세요? 안 되시는 분 소심하게 X 좀 쳐주세요. 자, 제가 1년 이후 발생한 15개는 2년 플러스 1일 지나고 나서 퇴직금에 산입됩니다. 소심하게. 1년 이후에 발생한 15개는 2년 플러스 1일이 지나고 나서 퇴직금에 산입되는데 그 이유는 노동부에서는 연차를 선지급하든 말든 그거는 너희가 쓸 수만 있게 하면 괜찮아요. 네, 쓸 수만 있게 하면 되는데 산입하는 거는 너희가 줬든 말든 그거는 선지급해서 1년 이후에 줬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너희가 정상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일자에 발생한 연차만 산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제? 줄리님인가? 이해되세요? 전정희님, 연차는 당연히 1년 지나면 1년 이후에 퇴직했을 때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근데 퇴직금에 산입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이 있을 때는 무조건 지급 안 해요. 산입 안 해요. 2년 플러스 1일 있을 때만 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조금 복잡한 1년 미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 만근 시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거를 발생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입을 하냐면 우리 퇴직금 계산할 때 어디다 넣죠? 그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죠.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어떻게 넣는 건지 몰라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퇴직금을 줄 때, 퇴직금 계산할 때 우리 기준 시점에서 3개월 앞에 걸 계산을 하잖아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급이 진짜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시점이 그거랑 일치했을 경우에는 거기다 산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우시죠, 여러분?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이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림을 안 보면.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 못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2019년 2월 1일 날 하나 발생하죠. 그거는 윤희나님이 말씀하신 입사일 기준 1년은
그 입사일 기준 1년은 2020년 4월 1일 날 발생한 4월 1일 이후 발생한 연차만 그래요. 네. 그 전에는 발생일 기준이에요. 발생일 기준이에요, 윤이나님. 이해되시죠? 자,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세요. 이거 왜냐하면 설명하려면 이거 제가 막 강의 실제로 쓰면서 막 강의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이거는 제 유튜브 보세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다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줄리아님을 만나서 두 분이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연차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센트럴 킴님하고 줄리아님은 제 연차 동영상 안 보고 오셨죠?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거 꼭 보세요. 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다음 주나 제가 기회를 내서 요 부분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궁금한 거. 줄리입니다. 줄리 안님 아니고 줄리래요. 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물어보세요. (2000) 이후 4월 윤이나님 2020년 4월 입사자 1년 후 퇴사 시 산임 연차 없는 건가요? 잠깐만 윤이나님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윤이나님 1년 딱 지나면은 어차피 산임 연차가 없는데 이분이 입사일이 언제신 거예요? 2020년 4월 입사자가 언제 퇴사하신 거예요? 1년 후에? 1년 후에 퇴사? 딱 1년이 됐을 때는 산임연차 없어요, 여러분. 윤이나님, 제가, 잠깐만요. 제, 유튜브에서 제가 그걸 좀 찍어드릴게요. 찾아서, 잠깐만요. 찍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계속 보이시죠? 아, 이거 사이트 나가면 안 되네요. 잠깐만요. 아, 산임연차는요, 연차가 실질적으로 발생했고, 그만큼 넣어야 되는 연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용한 연차는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그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산임연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대 3개월에 넣으니 그 15개 중에서 지금 윤이나님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윤이나님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센트럴 킴님, 그 산임 연차가 무엇인지는 이해되셨나요? 연차가 산입되는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차 산입되는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넣는 거, 퇴직금에 넣는 거를 산임 연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손 들고 이제 얘기할게요. 저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차 청구권은 11개가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연차 청구권은 1년 미만에, 연차 사용권이 11개가 있는 거고요. 연차 청구권은 그 퇴직금에 산입하는 거는 최대 3개까지만 산입할 수 있어요. 최대 3개까지 산입할 수 있고요. 그 산입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이 퇴직금 계산할 때 그 연차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들어가면 퇴직금 3개가 산입이 돼요. 최대 3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연차 지급에 대한 소득세를 한꺼번에 떼지 않고 매월 나눠서 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게요.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발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달에 발생했으면 그 달에 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연차 선지급 지급 단지인데 어떤 직원이 예를 들어 3월에 연차 선지급을 받고 다다음 달에 5월에 퇴직을 했어요. 그럼 지급받은 연차 수 안 뱉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 뱉어도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지급을 받는 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급을 받는 거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선지급을 받은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예, RAK님 안녕히 가세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퇴직금에 산입하는 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그거를 설명을 그럼 제가 드릴게요. 뭐 그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1년 미만의 연차에 대해서는 기준급여처럼, 기준급여가 뭐냐면은 우리 제수당, 네 잠깐만요. 제수당, 그 다음에 그 밑에 식대, 그 다음에 기본급, 그렇게 한 달치를 3개월치를 넣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연차도 한 달치를 거기 밑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100만 원이다. 그럼 연차가 5만 원이다. 그러면 기본급,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연차 5만 원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급여처럼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냐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걸 할 줄 몰라서 노가다로 써야 되네요. 할 줄 몰라서. 자. 연차가, 아이고, 삐뚤게 보이시네. 어쨌든, 퇴직금 계산할 때, 요렇게, 기준급여, 있고 제수당 있으면 여기 밑에다가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5개에 대해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보이시나요? 연차 15개 분에 대해서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3개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년 미만 연차는 1년 미만의 연차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다시 그냥 어쨌든 설명을 해드릴게요.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서는 최대 3개밖에 1년 이상 미만 연차에다가 3개밖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경수님, 왜 3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 둘, 3개. 이렇게 넣기 때문에 3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개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게 무슨 기준이냐면 노동부에서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발생할 때의 기준으로만 한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발생할 때 얘네들이 우리가 먼저 지급한 날짜를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대 3개를 넣는 거고요. 노동부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아까?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할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연차가 1월 1일날 입사를 해서 2월 1일날 발생을 했으면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급은 2020년 2월 1일날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2020년 2월 1일자에 이분이 퇴사를 한다 그러면 퇴직금이 그 날짜에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연차 청구권이 발생한 그 날짜랑 그리고 실제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두 개가 안에 들어가면 요렇게 아까 여기 보여드린 대로 여기 안에 기준급여처럼 여기다 5만원, 5만원, 5만원 이렇게 적는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제 연차한 거 위에다 써드릴 테니까 여기 위에다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꼭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위탁사에서 급여지급지 연차수당 포함해서 나와요. 합법인지 궁금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합법은 아니죠, 여러분. 연차가 1년이 안 되고 퇴사를 했는데 이분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1년 미만 된 연차를 산입을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15개에 대해서는 1년 미만자들에게 지급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급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여러분 기본급이나 최저임금 같은 데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0년 4월 이후는 연차 청구권이 입사 후 1년인데 21년 4월 퇴사 시 연차 청구권이 11개 발생하니 산입되는 게 아닌지 자꾸 헷갈리네요. 이거는 아직 노동부에서 결정이 안 났어요, 여러분. 윤이나님, 요거는 아직 결정 안 났어요. 노동부에서 결정되면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내용이긴 한데 공가세대 난방비가 잘못 부과된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어떻게 그 잘못 부과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 부과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유튜브 유튜브 때 얘기해 드리고요. 제 유튜브도 요 내용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공가세대 난방비가 그 세대분으로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분이 100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공용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관리비죠. 왜냐하면 그 난방비나 전기료나 수도료는 고지서에서 세대분을 빼고 그 나머지가 공용 부분이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공가세대에다가 세대분을 100을 잘못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디에다가 원래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공용에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세대분에서 그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서 그만큼 더 해주면 돼요. 근데 사용량 같은 경우는 굳이 넣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사용량은 맞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만큼 사용량은 물론 넣어줘야 되는데 그 세대에서 마이너스 쳐서 사용량이고 사용요금 빼주고 공용 부분에 그만큼 더해서 플러스 해주고 금액 더해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유튜브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좋아요 누르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23분 들어와 계시거든요. 좋아요 자, 지금부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ERP에 통상임금 10월 적용되기 전 수기 통상임금 퇴직금 지급한 게 원천징수 신고서에 나오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ERP 거기다가 손으로 수기로 써주시면 돼요. 우리 연말정산에다 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연말정산에 넣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다 넣고 싶으신 건가요? 원천징수 이행신고서에 나오게 하시려면 그냥 가라가 아니고 그 예전에 했던 거 급여 명세서 급여를 하나 그냥 더 만드세요. 거기다가 그럼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통상임금 원천세 신고에 그러니까 전정희 씨 그 통상임금에다가 그거를 만약에 원천세 신고를 나는 꼭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월급 우리 하나 지금 XPERP 하기 전에 한 거 이후에 한 것처럼 XPERP에 그냥 똑같이 하나를 만드세요. 그럼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입사 그 전에 걸로 해서 날짜만 지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안 되면은 XPERP에 연 넣는 게 있는데 연 급여 넣는 게 있는데 네. 줘보세요. 그냥 거기 가서 급여 만들기 생성하기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하시는 거랑 똑같이 날짜만 예전 걸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브로콜리물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급여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자, 이제 5분 마지막 분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브로콜리님 다른 분은 설명 들었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좀 보시고요. 1년 계약 종료자 감단직 평균임금 시 연차 어디까지 산입하나요? 1년이 됐으면 연차 산입 안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평균 임금 시 연차를 어디까지 산입하나요? 평균 임금 시 연차를 어디까지? 어쨌든 평균 임금이든 통상 임금이든 1년이 딱 됐을 때는 연차 산입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다 연차에서 그 다른 유튜브에서 다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더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자, 정희님 이해되셨어요? 정수민님 질문이 뭐죠? 2년 5개월 후 퇴사 시 5개월 연차는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후, 1년 이후는 무조건 지급을 하는데요. 연차는 1년이 기준이에요. 1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년 11개월 근무에도 지급하지 않아요. 그 앞에 1년치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너무 아깝죠? 어떤 분은 그 1년하고 무슨 그 11개월 28일인데도 지급 안 했어요. 지급 안 하는 거예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 자, 그러면은 약속된 10시가 조금 5분 지났고 제가 근데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수민님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수민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저는 이제 이만 가서 에잇? 네. 저 많이 안 자요. 예, 한 뭐 5시간, 6시간? 5시간, 6시간 잡니다. 밤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센트럴킴 TV님, 뭐냐면은, 아까 저번에 2년 5개월 후 퇴사 시 5개월치 연차 줘야 되냐? 안 된다고. 1년 연기준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네, 들으셨죠? 메일로 주셔도, 메일로 제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유튜브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1년치 끊어서 주는 거예요. 연차는 무조건. 근데 퇴직금은 어떻게 돼요? 1년 이후 지나면 1년으로 끊는 거 아니에요. 1년 지나고 나서는 계속 지급해야 돼요. 부가 마감 후에 요거 하나 중일 엄마님 것만 듣고 그냥 저도 이제 그만 좀 쉬러 가겠습니다. 부가 마감했는데 할인 금액이 떠서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디서 할인 금액이 뜨셨어요? 어디서 할인 금액이 뜨셨어요? 할인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카드 할인도 있고, 뭐, IT, 뭐, 이런, 무슨 아이, 뭐, 이런 할인도 있고, 정기 할인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할인 금액이 뜨는 거는, 저기 뭐, 그분들, 어디 좀 특수한 곳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거거든요? 거기서 뜬다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중일 엄마님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여기 유튜브 밑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어떤 건지 명확히 해서 해드리고요. 혹시 좋아요 지금 눌러주실 분들은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정말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판도라님 이거 그냥 저는 매일매일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 꼭 구독 눌러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구독을 눌러야지만 채널로 이렇게 쓰는 글들에 대해서는 구독자만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저 몰랐거든요. 유튜브 저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채널로 쓰는 글에 대해서는 구독자만 보실 수 있어요. 아파트 아이 포인트 할인일 거예요. 예, 맞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무슨 약장사 같죠?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여기 유튜브, 제 영상 밑에 달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그 제가 연말정산이랑 결산 교육 다음 주 토요일 날 할 건데 세 자리 남았어요. 20명 중에 그 세 자리 남았거든요. 만약에 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 마감될 거예요, 곧.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다음에 뵙겠습니다.